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16강 시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 교재는 178쪽이 되겠습니다. 자, 양도소득세가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죠. 자, 문제 13번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틀린 거. 1세대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는 건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1번입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2주택이 되었어요. 이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한다. 2년이 아니죠. 3년입니다. 그러니까 1주택을 소유하는 사람이 주거 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종전주택은 3년 이내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니까 1번이 틀렸네요. 나머지는 다 맞는 건데 한번 볼까요? 비과세가 되는 1세대 1주택에 있어서 부부가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했어요. 남편도 하나의 주택이 있고 단독세대 구성하고 부인도 단독세대를 구성했다면 이거는 부부이기 때문에 동일한 세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1세대 2주택이 되겠죠.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 여러분 이 주택이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정착면적의 5배, 주택이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뭐 관리지역이라든가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 있다면 10배까지의 부속토지로 보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주택수를 계산할 때는 공동소유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택을 가불병 3사람이 갖고 있을 때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5번, 겸용주택일 때요. 자, 겸용주택을 판단할 때 주택면적이 주택 이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는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상당히 문장을 막 헷갈리게 했는데요. 보세요. 양도소득세에서 겸용주택은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을 비교해서 주택면적이 크면 이거를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러나 주택면적과 점포면적을 비교해서 점포가 크거나 같을 때, 점포면적이 크거나 같을 때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거기 문장이 상당히 까다로운데요. 같을 때는 주택 이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죠?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잘 이걸 기억하셔야 문제가 풀립니다. 6번,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역시 비과세됩니다. 여러분 상속받을 때는 일반 주택 팔아야 되겠죠. 동거봉양이거나 혼인일 때는 합가일로부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됩니다. 7번,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일 경우는 보유기간 관계없이 1년 이상만 거주하다가 양도하면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자, 14번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이다. 옳은 것. 국내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 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할 때는 출국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양도한 비과세. 틀렸죠?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팔아야 비과세가 됩니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해외로 이민 갈 때는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팔아야 비과세가 됩니다. 1번 틀렸고요. 지금 옳은 거 고르는 거지요. 2번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그러니까 등기를 하고 싶어도 등기가 안 되는 거지요. 불가능한 미등기 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미등기로 팔면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없고요. 양도소득 기본공제도 없고요. 미등기로 팔면 70%의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직장 변경으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는 6개월간 거주한 주택은 비과세한다. 여러분,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일 때는 1년 이상 거주해야 되니까 6개월이 아니라 1년 이상이 되겠죠. 3번 틀렸고요. 4번 양도 당시 실질거래 가격이 9억 원인 1세대 1주택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한다. 9억이죠, 여러분. 1세대 1주택은 9억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나 9억 원 초과분은 과세가 되겠죠. 5번 농지를 교환, 쌍방 토지가액 차익이 큰 편의 가액의 3분의 1일 때는 비과세한다. 틀렸죠? 4분의 1입니다. 예를 들어서 A 농지와 B 농지를 교환했을 때 교환한 차익이 큰 편의 가격과 4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A 농지가 1억이고요. B 농지가 7,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이 교환한 차익이 얼마입니까? 2,500이죠. 교환한 차익이 큰 편의 가격과 비교해서 1억분의 2,500이니까 4분의 1 이하여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가격 차이가 비슷한 것끼리 교환할 때 비과세가 된다. 4분의 1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번입니다. 2주택을 보유하여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자, 지문이 6개였는데 틀린 겁니다. 1번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법인의 임직원이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법인이 이전한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때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이요? 5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을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로부터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3번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소유하고 있을 때 역시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4번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지방주택이죠.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지방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한다. 틀렸습니다. 일반주택, 수도권에 있는 일반주택을 팔아야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1주택을 보유한 자가 1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는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6번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그렇죠.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4번이 틀렸고요. 자, 16번입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다음과 같은 겸용주택을 7억 원에 양도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는 면적과 토지 면적으로 오른 것. 여러분, 건물의 주택이 80제곱미터죠. 상가는 120제곱미터니까 자, 주택 면적이 적으니까 주택만 주택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면 상가 건물 120제곱미터는 과세가 되겠네요. 그죠? 상가 건물 120제곱미터는 과세가 되겠고요. 그런데 토지가 얼마입니까? 토지 전체 면적 800제곱미터인데요. 이거 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주택과 그 상가 건물 면적, 주택 면적과 상가 면적의 안분 계산하니까 주택 면적 플러스 80, 상가 면적 120분의 120제곱미터니까 결과적으로 200분의 120이 되겠네요. 그러면 480이 나오네요. 그래서 상가 건물은 120이 과세가 되겠고 토지 면적은 480제곱미터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17번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입니다. 원래 양도소득세는 양도시기가 대금을 청산한 날이죠. 그러나 1번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이 되겠습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그렇죠. 상속은 상속이 개시되는 날, 증여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겠습니다. 4번 민법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점유취득시효네요. 이때는 점유취득시효는 점유를 개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민법상 시효취득은 시효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은 점유를 개시하는 날. 점유를 개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5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때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 승인일이 되겠습니다. 중 빠른 날. 만약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은 당연히 사실상 사용일이 되겠죠. 대금을 청산하는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했다면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8번입니다. 부동산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에서 무효 판결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될 때는 환원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적에 그 자산의 당초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9번 장기 활부 조건일 때는 셋 중에 빠른 날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잘 나오죠. 장기 활부 판매일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20번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연히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이죠. 그러나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 면적보다 증한지, 감소, 감한지가 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도 및 취득 시기가 지문이 10개 나왔고요. 18번입니다.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 시기, 양도 시기 틀린 것. 법령으로 정하는 겨울을 제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일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세액을 양수자, 원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인이 해야 되는데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와 부가세는 제외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인이 낼 세금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와 부가세액은 대금 청산일에서 제외된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 되겠죠. 민법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아까도 나왔죠. 점유를 개시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 수용 개시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이것도 잘 나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수용되는 경우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겠습니다. 5번이 틀렸네요.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는 환지전 토지 취득일이죠. 틀렸습니다. 그러나 증한지, 감한지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 날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으로 넘어갑니다. 양도 취득 및 양도시기 틀린 것.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때는 등기등록 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이 되겠습니다.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것은 증여를 받은 날. 3번 틀렸죠? 수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대금을 청산하는 날, 수용 개시일,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겠죠? 3번 틀렸습니다.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등기부 등록부 명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되겠습니다. 상속일 때는 상속 개시일이 되고요. 자, 3번 틀렸고요. 자, 20번입니다. 20번은 취득시기 의제가 되겠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84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은 1985년 1월 1일 날 취득으로 의제합니다. 두 번째는 19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이죠. 주식 및 출자 지분입니다. 주식 및 출자 지분. 주식 및 출자 지분은 1986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의지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은 4번 보세요. 1985년 12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 등은 86년 1월 1일 날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납세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 거주자는 국내의 토지 등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 국외에 있는 토지, 여러분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해외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3번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당연히 납세무가 있겠죠. 미국에 사는 A라는 사람이 비거주자잖아요. 국내에 있는 부동산 양도하면 세금 내야 됩니다. 5번, 4번 비거주자는 국외에 있는 건물 양도, 이건 납세무가 없죠. 미국에 사는 비거주자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부동산 팔았다. 그건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납세무가 없습니다. 4번이 틀렸죠. 출국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해외 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동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게 됩니다. 자, 22번이 되겠네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틀린 것. 여러분,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과 직접 양도 비용이 있는데요. 취득세는 납부 영수증이 없을 때도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2번 계약서 작성 비용과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 등 양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데 왜 틀렸느냐? 거기 모든 자 때문에 모든 때문에 틀렸습니다. 순수하게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인지대금, 중개인 수수료, 계약서 작성 비용, 신고서 작성 비용 이런 것들은 해당되는데 앞에 모든 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어요. 우리가 부동산 취득할 때 지방교육세도 내잖아요. 또 분양사업자가 거래 징수한 부가가치세도 필요경비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또 취득 시 쟁송으로 인한 명도비용, 소송비용, 인지대 등 취득에 소요된 비용도 포함이 됩니다.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합계액에서 철거된 잔설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그렇죠? 철거할 때 그 건물의 취득가액하고요, 철거할 때 들어가는 비용도 포함시키는데 철거하면서 그 뭐 콘크리트가 철근 같은 거 있잖아요. 잔설 처분가액, 잔설 처분가액을 차감한 잔액은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겠습니다. 자, 23번이 되겠네요. 거주자가 실거래가액에 의한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 지출 또는 양도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작성 비용은 직접 양도비용이 되겠습니다. 직접 양도비용. 납세 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도 자본적 지출에 들어갑니다. 양도자산의 줄쳐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이용편의입니다. 뭐 주택에다가 형광등을 갈아 끼웠다, 또는 도배 비용이 들어갔다, 이런 것들은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양도자산, 3번 틀렸고요. 양도자산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인정됩니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도 직접 양도비용에 들어갑니다. 틀린 것은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역시 24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